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랜덤한 질문 계속 던지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편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모르는 단어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숙제로 넣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파시티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것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를 3시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시간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솔직히. 어른들한테 하기 싫은 거 3시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저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영어를 가르쳐봐서 아는데 그 말하는 걸 다 들어보면은 부모들이 숙제를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고 숙제를 내드리면은 같은 숙제를 내드려도 어른들이 안 해요. 아이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기죽지 말라고. 어른들이 너 더 해야 돼, 너 더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말해도 거기에 그걸 막 기죽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잘 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조금씩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게임을 좀 하죠. 근데 여자아이들이고 남자아이들이고 다 게임을 하긴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심하게 좀 많이 결과 중심적인 동물이라서 게임에 굉장히 많이 얽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더 빨리 이해했으면 도움을 받았을 만한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도파민 부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겁니다. 이제 길게 막 크게 나가면 마약까지 나오는데 독서, 산책, 등산, 공부, 게임,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앉아요, 학생들이.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앉는데 자리에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을 처음에 했을 때에는 아마 한 10분 정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인생 최초의 게임을 10분만 해도 막 엄청나게 재밌다는 걸 느끼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똑같은 즐거움을 10분으로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15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게임으로 바꿔서 같은 시간을 채우다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역치값을 가져요.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몸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입량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파민 상한치가 있어요. 이걸 더 넘어가면은 도파민 그 머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게임이 이 도파민 상한치를 뚫으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은 수용 감수성을 낮춰서 예를 들어 독서가 이만큼 재밌었어요. 10만큼 재밌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도파민 이 차트를 뚫어버린 게임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반토막이 나서 5만큼 즐거워지고 2.5만큼 즐거워지고 뭐 1 이하로 즐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게 자기가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등산이나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진짜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미 도파민 상한선을 게임이 뚫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반감돼서 거기서 즐거움을 못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찾으려면은 게임을 3주 정도는 끊어야 돼요. 아예.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 감수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올라갔던 게 내려오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느끼게 돼요. 아, 나 독서도 괜찮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산책도 등산도 괜찮구나. 공부도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게임을 안 하면서 3주예요. 세 달이었나? 3주예요, 3주. 세 달이면 큰일 나죠. 3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뇌과학의 입장에서 풀이한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선물 드렸던 책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선물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올림픽 선수들 코치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를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가진 능력은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지루함을 견뎌내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건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역치값을 높이면서 다른 게임을 계속 찾아 떠나면은 이런 것들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반대로 독서를 계속하면은 독서 안에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독서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수성이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게 감수성이 낮아지고 둔해지면은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계속 반복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놓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행동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더 내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뭐 습관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고, 게임하는 거 괜찮고 나도 그맘때쯤 다 해서 괜찮고 한데, 그래도 만약에라도 게임을 한번 그만해볼 생각이 든다면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저도 같이 끊을 테니까. 제가 뭐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신에 저는 페이스메이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끊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럴 일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배 끊었다는 얘기했을 때 담배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길래 제가 질문을 시켰죠. 아무거나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담배 어떻게 끊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들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필요한 퀵의 용법 같은 거 정리해서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을 이번에 추가를 시켰어요. 시험 부분 범위에 들어가길래 혹시나 이걸 이해하고 있나, 문제는 냈는데 이거 틀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거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이해 자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인데 영어로 워낙에 대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되진 않습니다, 딱히. 그래도 지금 계속 풀어가는 문제들 다 보면서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험 때도 잘 준비해서 보면은 괜찮겠네요. 물론 뭐 내신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도 같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숙제 만들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